오늘 해외 축구 6경기를 일단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왔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왔고, 뭐 2경기 정도는 사실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뭐 저 먼저 시작을 하면은 요 경기랑 모나코 대 아미엥, 요 2경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2경기 다 컵 대회요. 아인토벤도 컵 경기고 모나코도 컵 경기.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이제 하브리그 팀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어쨌든 홈 경기고 해서 반대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뭐 터질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컵이고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 정배 쪽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PSG 같은 경우 어쨌든 핸디가 2잖아요. 상당히 높은 핸디를 일단 받았는데, 아우 제이제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높은 2라는 핸디캡을 받았는데 요거는 사실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뭐 핸디캡 2나 받았고 컵 대회인데 뭐 더 잘할 거다 하면서 뭐 마이너스 2행승 뭐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유 조바라기님 또 이렇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걸 뭐 PSG가 학살한다, 마이너스 2 핸디 승이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 촉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컵 대회니까. 뭐 학살할 것 같으면 햄 승을 가는 거고, 아 이거 좀 컵대회 해가지고 좀 그런데 하면 햄 못 찍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따로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이 형들 만약에 건들겠다 하면은 자기 느낌대로 찍으시는 거예요. 햄 승가든 햄 무가든. 저는 햄 무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별 의미가 없다 사실. 이 경기도 뭐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당연히 이제 모나코 승. 아 주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모나코 승 쪽으로 당연히 이제 가야겠죠. 모나코 같은 경우 이제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고, 아밍 뭐 하브리그 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의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주전 라인업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는 있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일반 승만 건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마인도 해준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뭐 주전 라인업 안 나올 거고 얘네는 뭐 이브리그 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경기들을 건너뛰고요. 이제 그나마 좀 이제 갈만한 경기들 분석해 볼 텐데, 자 이제 뉴캐슬 대 에버튼이에요. 제가 초장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분석 예측 느낌보다는, 남별님 어서 오세요. 뭐랄까 좀 진짜 예상, 한치 뭐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 경기가 어쨌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에스턴 빌라에서 이제 우측 사이드백을 보아주는 뭐 메타겟이나 아니면은 AT 마드리에서 키어런 트리피어, 이 사이드 쪽 풀백 자원들을 다 데려왔고요. 새로 그냥 수비진은 아예 물갈이했어요 지금. 트리피어에다가 수비 쪽에 또 이제 댄번, 브라이튼에서 이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중앙 수비 쪽에 댄번을 또 데려왔고, 미드필더 쪽에 기방랑이스를 또 이용해서 훔쳐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3선 라인에서 뛰지만 탈압박도 좋고 패싱도 좋고, 그러니까 뉴캐슬이 기존에 좀 잘 안 되던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여기에 뭐 우드 벌리에서 또 데려왔죠. 사실 우드는 뭐 잘 맞는 것 같진 않은데 뉴캐슬 색깔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데려왔고, 수비는 아예 싹 3명 바뀌, 뽀백인데 3명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뀌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기마랑이스가 제가 볼 땐 어쨌든 핵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뀔 가능성들이 좀 뉴캐슬 쪽엔 있어요. 어쨌든 뭐 부상자 쪽을 보면은 칼럼 윌슨이 빠졌습니다. 윌슨 같은 경우 우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뉴캐슬의 공격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건 계속 말씀드릴게요. 치바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맨리치 얘도 이제 좌측 사이드 쪽에서 이제 뛰는 선수인데, 뭐 막시맹이랑 이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때 빠지게 됐고, 클락이나 뭐 헤이든 뭐 자말로이스 이런 애들도 못 나오는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물갈이 했기 때문에. 맨리치도 딱히 뭐 큰 의미 없고, 칼럼 윌슨 정도만 좀 아쉽다고 보여져요. 이제 우드 같은 경우 장신 공격수인데, 윌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뒷공간을 파거나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 그런 부분에서 옵션이 어쨌든 없어진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 불투명자도 많긴 합니다. 뭐 댄번도 이번에 수비 쪽 데려왔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댄번도 좀 불투명이고, 조엘링턴 얘도 불투명, 뭐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뭐 듀맷 이런 애들도 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뉴캐슬은 사실 이게 이전 뉴캐슬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팀이에요. 수비 라인에 3명 바뀌었고 핵심 미드 바뀌었고 공격 1명 바뀌었고 하면은 거의 팀 절반 이상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다른 팀이 되었고 에버튼 같은 경우도 일단은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왔어요. 램파드 감독이 왔고 지난 브렌트포트전 보니까 램파드 감독이 사실 첼시 있을 때도 그렇고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사실 첼시에서 경질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잘렸거든요. 수비가 안 되니까. 공격만 하고 수비가 안 돼서 계속 골 먹고 막 다득점 나와도 막 털리고 하니까 수비가 전혀 역습 과정에서도 이제 상당히 불안했고. 근데 에버튼에서도 지난 브렌트포드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박스 안으로의 미드필더들의 침투가 많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여전히 좀 이런 스탠스를 지금 에버튼에서 취하는 걸로 보여요. 확실히 조금 더 라인을 끌어올리고 좀 공격적인 팀이 된 걸로 보입니다. 될 걸로 보여요. 앞으로도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델리알리나 오늘 경기가 없으니까 조금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팀들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델리알리나 반더비크 데려온 거예요.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델리알리는 뭐 그래도 손흥민이랑 뛸 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뭐 후방에서만 뭘 이렇게 해주는 유형도 아니고 박스 안에서 박스로 결국 침투나 아니면은 박스 안에서 침투해서 볼을 잡고 뭔가 좀 창의적인 좀 그런 움직임이나 패스 이런 걸 보여줄 때 자기 능력이 나오거든요. 반더비크도 맨유에서 뭐 죽을 썼지만 한창 잘했던 아약시 시절에서의 장점을 보면은 결국 제일 잘한 점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요. 공격수가 뭐 살짝 대각선 밑으로 수비를 달고 들어가면은 반더비크가 뒤에서 대각선 위로 수비가 없는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을 종종 자주 올렸던 그러니까 그런 유형 둘 다 약간은 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성향의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더군다나 이게 잘하던 애들도 아니고 다 죽은 애들을 데려온 거 보면은 램파드 감독이 확실히 얘네를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걸 봐서는 조금 이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고 직전 경기도 그랬었고 어쨌든 간에 사실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향점만 양팀이 뭐 이렇다는 거지 이게 당장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당장 결과물도 딱히 없는데 오늘 경기 예측이 쉽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에버튼도 지금 부상자가 조금 있어요. 미드필더 쪽에 핵심인 두쿠레가 빠져있고 물론 근데 미드필더 쪽에 데려와가지고 앞으로 두쿠레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고드프리가 지난 경기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죠. 수비 쪽에 여기 뭐 파비안 델프나 톰 데이비스 얘네는 이제 사실 물론 램파드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알리나 반더비크 데려오는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뭐 약간 잉여자원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뭐 시그루드든 얘는 뭐 그거니까 칼보트 르윈이 불투명인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느낌으로 제가 볼 땐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어느 쪽을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오바를 보긴 합니다. 오바 쪽을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이 확실히 이제 박스 안으로의 미드필더들이 침투 아니면 라인을 좀 끌어올린다던가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역습엔 취약합니다. 지난 경기도 사실 브렌트포드가 공격이 전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경기를 쭉 봤을 때는 틈이 좀 많이 보였어요. 저쪽으로 잘 파면은 수비 좀 뚫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뉴캐슬은 어쨌든 생 막시밍이 버티고 있어요. 물론 에버튼이 막시밍을 고려해가지고 지난 경기처럼 라인을 올리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어쨌든 중앙 쪽에 기마랑익스가 들어와서 뉴캐슬에 좀 부족했던 최전방으로의 볼 투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시밍이 볼을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받거나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이 그렇게 된다면 뉴캐슬도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조금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뉴캐슬은 승리가 필요하고 램파드도 지금 에버튼 마틴이 갔어요. 강등권이 에버튼이 무려 지금 뉴캐슬이 이기면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감독 모두 승리를 따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바가 어차피 역배기도 하고 메리트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패 같은 경우는 저는 에버튼 프렌 쪽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마랑이스 이런 애는 리그왕에서 뛰고 왔다 보니까 검증면에서 조금 필요해 보여요. 어쨌든 EPL과 리그왕의 수준 차이는 분명하고 경기 템포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선수가. 뭐 한두 명 핵심들이 추가된 게면 그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수비랑 미드랑 공격 다 바뀌었어요. 보통 요런 사이즈면 사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수비 라인 이제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미드필더도 이제 볼 배급을 해준 선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존조 쉘비나 이런 선수들이 좀 도와주긴 하겠지만 조금은 삐걱거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팍팍 찼다고 해서 부드럽게 막 뉴캐슬 달라졌네 이런 느낌보다는 중간중간에 번뜩이는 장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에버튼이 그래도 조금 더 물론 델리알이나 뭐 반더비크 이렇게 막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지난 한 경기 먼저 치르기도 했고 조금 더 유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에버튼이 지지 않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어쨌든 좀 불투명한 면들이 많다. 너무 길었나? 아무튼 이 정도고요. 뭐 팀이 바뀌었으니까 좀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짧게 가서 웨스트햄 대 와포드. 이 경기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터지냐 마냐에 결국에 웨스트햄이 뭐 당연히 전력적으로 상당히 앞서고 웨스트햄이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막 벤라마나 뭐 이런 차출자들이 좀 있었어요. A매치에. 더군다나 이제 중간중간에 선수들의 부상 뭐 보인이나 수책 이런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부상자 같은 경우도 오그보나가 못 나오고요. 주마가 이제 동물학대 관련해가지고 또 못 나오고 란지니도 빠지는 걸로 보이고 파비앙스키 골키퍼가 이제 불투명 요 정도 사이즈로 보이고요. 와포드 같은 경우 운클루 뭐 에테보 데니 로즈 여기에 이제 네이션스 갔다 온 이제 사르가 공격 중에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약간 요런 부상자 같은 경우 요런 상황이고 일단 웨스트햄의 전력은 확실히 좋아요. 기존에 그대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와포드 쪽을 볼 텐데 일단 와포드는 영입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뭐 카마라나 아니면 카엠베 요런 이제 카마라 같은 경우 사이드백 왼쪽 카엠베 같은 경우 미드필더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아니면은 수비 쪽에 이제 우디네스에서 사밀이라는 이제 중앙 수비를 데려왔거든요. 우디네스의 핵심이었던 구단주가 같아서 그냥 내준 것 같아요. 와포드가 강등 위기니까. 근데 영입된 선수들이 다 잘해요. 개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팀적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와포드는 제가 경기 볼 때는 좀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지난 노리치도 3대0으로 졌는데 경기력 자체는 사실 무너지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벌리전에서도 물론 벌리가 상당히 약체 팀이기도 하지만 와포드가 괜찮았는데 얘는 뭐랄까 좀 이런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날파리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경기 보면은 전개도 나름 되고 공격적으로도 이렇게 틱틱 주고 짧게 주고 받으면서 공격적도 해도 빠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단단함이 없어요. 팀이 물렁합니다. 약간 무너질 때 그냥 팍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포드 저는 뭐 경기력만 봐서는 일을 낼 것만 같기도 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웨스트햄이 지난 컵 대회에서 이제 주전 라인업의 선수들을 대부분 좀 로테이션 돌려줬던 부분도 있고 공격 쪽에 안토니오 이런 애들 선발로 안 뛰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한데 와포드 같은 경우도 데니스가 이제 노리치 전에 어이없는 파울로 이제 퇴장당했다가 지난 경기 이제 못 뛰었고 오늘 경기 또 복귀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하도 이게 날파리 마냥 물렁물렁해가지고 좀 애매한데 저는 요거는 솔직히 정배 배당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배 배당 메리트는 솔직히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을 봅니다. 무승부 쪽을 보고 언더 쪽을 봐요. 어쨌든 와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라니에리 감독을 자르고 호지슨이 새로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벌리전에 어쨌든 실점이 없었고 사실 벌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호지슨이 어쨌든 조금 라니에리보다는 수비적인 전술 자체는 조금 더 좋은 감독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잘 버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무승부를 본다고 이게 뭐 무조건 부러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고요. 어쨌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정배 안 간다 이런 느낌에서 무승부를 본 거고, 언어바 같은 경우 그래도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바 둘 다 오바나 일반 승이나 배당 메리트가 저는 딱히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또 문제의 팀이죠. 벌리 대 맨유. 벌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좀 전에 뉴캐슬 경기 했잖아요. 뉴캐슬로 이제 우드를 보내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베우스트, 간판 공격수인 베우스트를 데려왔어요. 뭐 지난 경기에서 베우스트의 이제 장신 머리를 맞춰서 뭐 하는 그런 롱볼 공격들을 좀 보여줬고, 엄청나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뭐 그런 느낌인데, 맨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일단은 팀이 단합이 안 됩니다. 다 따로 놀아, 다 따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맨유 하면은 옛날에 뭐 퍼거슨 시절만 생각하면 이제 똘똘 뭉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막 경기력 개쓰레기인데 한 골 넣고 1대0으로 이기고 딱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지금 맨유는 그거 완전 반대예요. 팀 전체적으로 붕 떠있는 느낌이고, 팀원들 간의 신뢰도도 좀 떨어져 보이고, 그렇다고 지금 안 좋은 성적에서 선수들이 어떤 반전을 이뤄내려는 노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호날두가 꼰대짓을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게 흘러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부상자 쪽은 일단 비드라나 뭐 반스 여전히 좀 빠져있고, 뭐 구드문드손 아니면 뭐 테일러가 불투명히 떠있고요. 메뉴 같은 경우 린델로프가 뭐 강도 들었는데 계속 안 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뭐 산초나 부페나 바이나 뭐 불투명인데, 제 생각에 린델로프 말고는 다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맨유가 잡는다고 봅니다. 맨유가 잡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팀 상대로는 컨셉이 확실해요. 잠굽니다. 지난 아스날전에 잠가가지고 0대0 무승부를 캤고요. 오늘 맨유전에도 잠그면서 그냥 베우스트 머리 보고 노려가지고 그냥 떨고 놓든가, 아니면 이제 역습 때 크로스 올려가지고 헤딩으로 넣든가,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그렇게 경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에 맨유가 어느 시점에 뚫어내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그거에 따라 언어바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그래도 맨유가 넣는다고는 생각을 하고, 맨유가 일찍 넣으면 그래도 오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고, 좀 나중에 넣는다면 뭐 언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맨유가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나 여러 좀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언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맨유가 못 잡으면 무조건 언더예요. 그래서 더 언더를 본 겁니다. 오바가 나면은 솔직히 이거 벌리가 2골 넣어서 오바 나는 그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보여요. 오바 찍을 바에 맨유 승 찍는 게 무조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언더가 나도 맨유가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벌리가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골도 못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더 쪽은 이제 터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맨유 승이랑 언더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경기 또 빅매치네. 자, 이제 인터밀란 대 AS 로마인데, 인터밀란은 카이세도가 공격 쪽에 빠지고, 고젠스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이제 좋은 사이드백 자원인데 여전히 불가하고요. 호아킨 코레아 공격 쪽에 또 빠지고, 페리시치가 지난 경기에 살짝 뭐 타박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불투명 정도 떠 있고요. 로마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볼을 잘 뿌려주고, 뭐 기점 역할을 많이 하는 펠레그리니가 빠졌고, 스피나졸라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 로마는 지난 제노아전이었죠? 에도 보였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펠레그리니 공백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중원 쪽에서 좀 뿌려주거나 그런 선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왜냐면 그런 유형 자체가 딱히 펠레그리니 말고는 로마에 지금 없어요. 펠레그리니처럼 이제
롱킥에 능하고 이제 그런 약간은 좀 다르긴 한데 피를로 약간 뭐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의 선수가 지금 로마에 없으면 다른 뭐 크리스탄테나 베레투나 요런 미드필더들은 좀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을 확실히 조금은 못 메우는 듯해 보이고 어쨌든 인터밀란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 경기 로마 밀란 더비에서 이제 AC 밀란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빴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좀 매냥이 솔직히 너무 잘 막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밀란이 놓친 부분도 있고 물론 수비 집중력은 좀 아쉽긴 했지만 경기력에 있어서 크게 인터밀란이 안 좋았다고 보지 않고 결국 로마 쪽이 조금 더 답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 무리뉴는 제가 볼 때 이거 컵이에요. 그리고 컵 경기입니다. 코파 이탈리아. 로마가 결국에 무리뉴가 이거 잠그고 역습 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는데 인터밀란이 저는 그래도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마 같은 경우 지금 미드필더 쪽이 아쉽고 뭐 측면 쪽 자원들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사실 AC 밀란에 비해서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공격진 전체적으로 이제 분명히 뭐 에브랑 같은 경우도 확실한 피니셔의 역할로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키타란 이런 애들도 인터밀란의 어쨌든 수비를 뚫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인터밀란 쪽을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언오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언더가 지금 오바가 1.52 정배인데 전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1.52 오바는 이 경기는 어쨌든 언더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느 번은 패스를 하고 인터밀란 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해축구 이제 6경기를 했죠. 중간중간 번호가 좀 앞에 2개를 해가지고 이제 꼬였는데 마지막 인터밀란 6번째 경기였고 해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